그럼 함수가 뭐냐 지네. 나 이렇게 대화하면서 수업하는 거 되게 좋아해. 니네들은 어때? 수업 시간 선생님이랑 막 혼자 떠드는 게 좋아? 뭘 하여튼 내가 싫으니까 대화하면서 수업할 거야. 그럼 함수란 게 뭐지? 특정값을 넣었을 때 특정값을 넣었을 때 특정값이 나오는 특정값이 나오는? 그런 식. 그런 거. 그럼 뭐라고? 식. 식. 함수가 뭐야? 민서야. y는? 어? 어. 함수가 뭐야 세연아? 어? 뭐라고? 뭐? 상자, 화면, 숫자, 수? 뭐야 그게? 왜 이래 니네? 아선이 사실 좀 S반이라 해서 나는 좀 되게 기대하고 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야 지금? 함수 응음, y는 응음이라 그랬나 아까? 그리고 뭐 상자 안에 숫자 수는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얘들아 함수는 대응 관계잖아. 근데 조건 두 개를 만족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함수는 함수 자체를 배우자는 건 아니니까 그럼 함수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두 개인데 하나가 뭐야? 함수. 니네 2학기 때 함수 배우지 않았냐? 함수는 일종의 대응 관계인데 x가 y에 하나씩 대응돼야 되고 모든 x가 다 대응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그 대응 관계 중에 그 두 개 조건을 만족하는 걸 함수라고 해서 보통은 우리가 y는 뭐야? fx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x를 뭐라고 불러? 보통은 함수에서 정확히는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에 해당해서 y가 결정되니까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뭐 그런 용어들은 우리가 몰라도 있잖아. 함수 그러면 기본적으로 x와 y에 대한 대응 관계입니다 라고 정도는 말을 해줘야지.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그럼 잘 들어. 일단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이 함수라는 개념에 극한이라는 개념이 추가됐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 극한을 배운 적은 없지만 그 극한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뭐가 있지? 극한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냥 뭐 이상한 말도 괜찮아 이거는. 극한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어? 최대치. 함수의 최대치. 최대치?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럼 극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 것 같아? 약간 좀 엉뚱한 것 같아 세연아. 세연이가 봤을 때는 극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 어떤 느낌이야? 원래 그렇게 웃길 거냐? 자, 우리 수업을 있잖아 얘들아 잘 기억해. 이 학원에서 나는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수업만 해. 그래서 우리 겨울에 하고 또 헤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1학기 때 2학기 때 해서 같이 열심히 가자. 알겠지? 그리고 3학년 때 어차피 나를 만나야 돼. 자 그러면 극한이라면 어떤 느낌이야? 미서야. 어? 무한으로. 원래 민서는 말하는 스타일이 문장을 끝까지 매듭지지 않는 스타일이야? 자, 봐. 우리가 이 함수는 그런 대응 관계고 극한은 뭐냐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이런 거야. x라는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 근데 이게 너네가 조심할 게 뭐냐면 이 말하고 여기는 이 말은 뭐야? 다른 말이야. 여기는 이 말은 x는 a라고 우리가 읽잖아. 그래서 x는 a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x가 정말 a가 된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다 이걸 등호가 아니라 화살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라는 값이 a에 뭐야?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극한은요. x라는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y 값인 fx는 뭐냐? 우리가 이걸 따지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한다? 함수의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재밌는 건 첫 번째 뭐냐면 그럼 너네가 이제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잘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 초반에. 그래서 아마 오늘은 선생님이 전반적인 내용을 많이 설명을 엄청 많이 할 거야. 근데 거기다 너네가 그 설명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그럼 이런 경로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결론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해 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지. 그럼 x라는 놈이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함수를 이야기할 때 y는 fx라고 하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으면 x는 무슨 수지? 그 정도는 답변을 하자 얘들아. y는 fx라는 함수를 말할 때 보통 특별하게 뭐 다른 조건이 없으면 x는 보통 무슨 수를 기반으로 해? 그래 실수를 기반으로 해. 그 다음에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가 나오면 보통은 이 함수를 보통 수식으로 잘 안 푼단 말이야. 이 함수에 해당하는 뭘 그려 너네가? 그래프라는 걸 그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얘를 x축이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y축이라고 하지. 근데 여기는 이 x축이라는 게 저게 뭐야? 실수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x라는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잘 들어봐. 만약에 문제도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써.
그럼 이때 이 말의 의미는 뭐지?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x니까 우리는 수직선의 요축을 보겠지 얘들아. 그럼 요축 어딘가에 뭐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지? 일단 첫 번째 뭐 x가 x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1쪽으로 다가간다 뭐 이런 느낌? 아니면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x 이렇게 다가간다. 그런데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로 한없이 가까워지긴 하지만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x가 1에 와서 뭐야? 부딪히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3이 됐어. 그럼 또 1년 동안 공부를 또 아주 박터지게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다 치자. 수능이 끝났어. 그럼 우리 미안해. 이름이 뭐였지? 진도요, 진도. 진우 이름 왜 이렇게 안 외워지니? 진우가 이제 수능을 잘 봤어. 대학도 합격했어. 그럼 이제 어떤 욕망이 생길까? 어느 날 자기 이렇게 누워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농담이고 예를 드는 거야. 어느 순간 좀 잘생겨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엄마한테 엄마 저 좀 잘생기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진우를 어딜 데려갔을 것 같아? 그래 성형외과 데려갔어. 그래서 성형외과 데려가서 이제 막 선생님 막 얼굴에다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러신단 말이야. 근데 진우가 거기서 선생님 저는 요즘 제일 잘생긴 남자 연예인이 누구야? 또 관심 없어 이러지 말고 하나 예를 드는 거잖아 그냥. 그래 뭐 내 지대로 할게. 원빈이라고 치자. 그래서 진우가 원빈 다 알지 누군지? 그래서 원빈처럼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진우가 원빈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해? 그치? 일단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근데 그 선생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술을 해줬어. 그랬더니 수술이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눈이 씨발 원빈이랑 똑같아진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욕심이 생기겠어? 눈만 원빈이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코도 좀 원빈이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상처가 안 온 다음에 다시 병원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또 원빈처럼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또 선생님이 열심히 또 수술을 해서 코가 원빈처럼 됐어. 이런 식으로 진우가 성형외과에 계속 가면 진우의 얼굴이 점점 누구처럼 돼갈 것 같아? 원빈처럼 돼가겠지? 그래서 정말 무수히 많은 성형을 반복했어. 그래서 얼굴만 딱 봤을 때는 원빈이랑 거의 똑같단 말이야. 뭐 그것도 쉽지 않긴 하겠지만 원빈이랑 정말 똑같아졌어. 하지만 진우가 정말 원빈이 될 수 있나? 그건 아니지. 이게 우리가 이번 시간 이야기하는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야. 그래서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x가 1로 가까워진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1이라는 놈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x는 1로 가까워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얘들아. 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x는 정작 1은 될 수가 없어. 1과 거의 오차가 없지만 실제로는 1은 아니다. 그래서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의 의미는 x라는 값은 정작 누구는 될 수 없어. 이걸 기억해야 돼. a는 되지 못하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우리는 뭐야?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 이 시간 이야기하는 극한은 그럼 x라는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누구야? 바로 y 값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극한의 핵심은 뭐냐면 원래 모든 극한의 내용을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야. 다시 뭘로 판단한다고? 그래프. 그래서 만약에 우리한테 f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 봐봐 x의 제곱이라고 칠게. 근데 문제에서 그럼 이때 이 x라는 값이 1로 가면 그때 fx는 어떻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x라는 값이 1로 가면 들어봐. 일단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지. 뭐 반대쪽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누구라고 얘들아? y 값이야. 그래서 뭐 요즘 어디에 x축에 1이라는 놈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x가 1에 한번씩 가까워진다는 거는 방금 배웠지?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x가 1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보다 작은 쪽에서 x가 1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x가 1쪽에서 이렇게 1보다 큰 쪽에서 1쪽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 그때 y 값은 어떻게 되겠어?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 y 값들을 다 모아놓은 게 그래프 아니야? 그러면 x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프는 이렇게 움직이겠지.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y 쪽이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여기에 대응되는 값이 얼마야? 1이면 y 값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지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네? 근데 문제는 뭐야?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면 이때 y 값은 1보다 큰 쪽에서 1쪽으로 막 가까이 갈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가 x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안에서 1쪽으로 가까이 갈 거야. 그러면 이때 x가 1로 간다는 것은 얘가 1의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오든 y 값은 어느 쪽으로? 대응되는 1이라는 값 쪽으로 몰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 이런 놈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해. 근데 문제는 그 수렴하는 지역이 어디야? 위치가 1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x가 1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그때 y 값은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서 이걸 기호로 이제 우리가 어떤 기호를 쓸 거냐면 이런 L, I, M이라는 기호를 써서 원래 우리가 극한이라는 걸 영어 원단어로 얘기하면 리미트라는 단어를 쓰잖아. 그거의 앞자인 L, I, M을 써서 우리가 이걸 극한의 기호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호 딱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읽어? 아까 우리 진우가 얘기했잖아. 진우가 얘기했나? 세훈이가 얘기했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 우리가 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리미트라고 읽어주면서
이때 우리는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x를 표시해줘. 그래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결과는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런 표현이 앞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돼 뭐야? 극한에 대한 기본 기호.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극한은 x라는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잘 들어봐. 이때 이 fx의 결과가 무엇이냐? 요걸 따지는 걸 우리는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얘를 우리가 기호로는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서 x가 a로 갈 때 fx, 그러니까 여기 함수의 식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 여기 그냥 fx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요 결과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 결과치는 무엇이 될까?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의태가 설명한 내용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래프를 좀 볼 줄 안다면 지금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뭐야? 뭐 바로바로 답변을 몇 개 내릴 수가 있는 게 잘 들어봐. 방금 전에 이야기한 x제곱으로 갔어. 근데 이번에 문제에서 x가 2로 간대 얘들아. 그럼 x가 2로 간다면은 요쯤 어디에 2가 있다고 치자. 괜찮아? 그럼 방금 의태가 얘기한 대로 가면 얘가 x가 2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갔어. 그럼 y 값은 어느 쪽으로 갈까? 이 정도 대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 대응되는 요 값이 일단은 4야 얘들아. 요거 찍어놔야지. 그치? 그럼 얘는 4 쪽으로 갈 거고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도 얘는 어느 쪽으로 가? 얘는 4 쪽으로 갈 거고. 그럼 우리 이런 경우 얘를 뭐라고 표현하면 돼? 얘가 4로 수렴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얘기하는 극한은 그럼 이런 특정한 함수에 대해서 일단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첫 번째 뭐냐면 특정 값으로 모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때 특정 값으로 모이는 경우를 뭐라고 불러? 얘를 우리가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y값이 특정 값으로 모인다면 이 경우는 수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이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걔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파라고 표현을 해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알파를 요 수열의 뭐야? 이 극한의 극한값 또는 수렴값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은 극한값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요게 결국 모이는 장소의 값을 이야기하는구나 정도의 내용만 체크하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좀 설명을 들으면 선생님 그러면 이 fx라는 건 지금 상황상 그럼 전부 다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진 않지. 왜냐면 만약에 우리한테 이번엔 fx라는 함수가 잘 들어 x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라고 한번 쳐볼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함수 그래프는 일단 어떻게 생겼어? 그리고 오늘 수업을 일단 앞 시간 때 계속 들을 때는 얘들아 얘가 결국에 이거야. 극한이라는 거는 일단은 일종의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명확하다 정도만 기억을 해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얘들아 어떻게 생겼지? 뭐 설마 이 수업 들으면서 x분의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할게 이거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야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야? x가 1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여기는 x분의 1은 뭐야? 이걸 물어본 거야.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은 일단 x가 1이니까 이쯤 어디 1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뭐 괜찮지 얘들아? 그럼 우리는 항상 이거에 대응되는 값이 얼마인지도 봐. 얼마지? 1에 대응이 될 거야. 그래서 x가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질 때 얘는 그러면 어디로 가? 1쪽으로 가고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얘는 어디로 가? 1쪽으로 가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1에 하나씩 가까워지면 x분의 1의 값도 어떻게 돼? 1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몇 개 예를 들어보면 너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야 이거? 그 숫자는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그만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닌 게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자 똑같은 그래프를 두고서 이번엔 x가 0으로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 얘들아. 그러면 이번엔 이 그래프에서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자 질문 0은 어디 있는 거야? 뭐 요쯤 어디 0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x가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 그래프는 어떻게 돼? y값은? 지금 그래프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에서 이 분수함수의 이 y축을 뭐라고 불렀어? 분수함수 입장에서 이 y축을 뭐라고 불렀지 얘들아? 점근선이라고 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에서 점근선이라는 건 뭐지? 점근선. 뭐 그냥 뭐 이름 그대로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는 분수함수랑 이 y축은 만나 못 만나? 못 만나. 그러면서 한없이 어떻게 돼?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이 0으로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면 얘들아 이 값도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질문은 뭐냐면 y축이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의 함수야. 이 y값이 당연히 양수겠지. 선생님 그러면 이게 0의 왼쪽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역시 점근선이니까 만나진 못해. 그럼 얘가 0에 하나씩 가까워지면서 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 밑으로 쭉 내려가겠지?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갔는데 중요한 건 얘는 양수의 함수야.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x가 0으로 갈 때 이 x분의 1이라는 값은 양수로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음수로 엄청나게 작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럼 지금 이 경우는 특정한 값으로 모이는 거야? 그렇지 않지. 특정한 값으로 모이는 건 x가 1로 갈 때야 특정한 값으로 모였지만 얘가 지금 0으로 갈 때는 특정한 값으로 모이질 않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뭐라 불러? 수학에서는 발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너네는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함수의 극한은 한마디로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x가 a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결과를 따지는 걸 우리는 극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 fx의 결과치는 특정한 값으로 모이는 경우, 수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 뭐라 불러?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중요한 이 발산의 케이스가 다시 총 세 가지로 분리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전부 다 뭐다?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자 우리 기호 하나 한번 배울게요. 뭐냐면 방금 전에 내가 이 예제를 들 때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값은 어떻게 돼? 계속 커지지. 근데 문제는 이 값이 계속 이렇게 쭉 커지는데 이게 어느 적정한 선에서 멈출까? 그러지 않고, 왜냐면 한없이 얘네들은 가까워지기만 하지 만나지 못하니까 요놈이 가까워질수록 얘는 저 천장을 쭉 올라갈 거란 말이야. 맞아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기호를 하나 배울 거냐면, 수학에는 자, 이런 기호가 있어. 저 팔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이런 기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호를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무한대라고 읽을 거야. 뭐라고 읽는다고? 무한대.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한대의 뜻은 뭐냐? 원래 수학에서 언급하는 무한대라는 거는 이게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극한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잘 봐. 기존에 우리가 수학 상하를 공부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수학은 있잖아 얘들아. 보통 야 x가 3이야 그러면은 x는 그냥 3인 거야. 그래서 3으로 딱 고정돼 버리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 이 시간 이야기하는 극한은 이게 초반에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x가 a가 되지 않으면서 계속 가까워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무한대라는 애도 아주 엄청나게 큰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무한대라는 놈도 정확한 뜻은 뭐라고?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굳이 엄밀히 얘기하면 기존에 우리가 수원까지의 수학이 이런 거야. 정적 수학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세컨은 뭐지? 동적 수학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의 결과치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럼 이 무한대라는 놈을 너네가 얘는 무한대라고 읽고 한없이 커지는 상태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문제 풀기가 어떨 것 같아? 이 상당히 지랄 맞았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이거야. 이 무한대라는 개념은 아주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 정도로 인식을 하는데, 그 숫자가 얼마큼 큰 수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우리가 혹시 수학에서 정해놓은 숫자 체계에 대해서 알고 있지? 뭐 일십, 백, 천만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일십, 백, 천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의 단위가 뭔지 알아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억 다음은 뭐야? 조잖아, 그치? 그럼 뭐 조경해 막 이렇게 나가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의 단위 중에 가장 큰 수의 단위가 뭐야? 우리 그 수를 무량대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름이 네자인 거야. 그러니까 억, 조, 해 뭐 여기까지는 한자로 가는데, 이게 어느 순간 넘어가면은 어쨌든 제일 큰 놈의 이름이 무량대수야. 정확히는 10의 64승에서 68승 사이의 수. 걔를 우리는 무량대수라고 불러서 뭐 10조, 100조, 1000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뭐 10무량대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별로 개인적으로 쓸 일은 없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 무량대수 바로 밑에 단위의 수는 뭔지 알아? 걔를 우리가 불가사의라고 그래.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불가사의란 말은 처음 들어본 거야? 처음 들어봤어? 불가사의? 아니 그러니까 말 자체는 저죠. 불가사의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거야? 아니지. 근데 이게 애들이 불가사의가 사자성어인 줄 알고 있는 애들 되게 많아. 근데 불가사의는 사자성어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불가사의 그러면 어떤 경우에 쓰는 말이 불가사의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야. 굉장히 불가사의하네. 진짜로 진우 얼굴이 씨발 원민처럼 바뀌었어. 그럼 우리는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불가사의라는 수를 다니는 너무 큰 놈이라서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지. 근데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보통 불가사의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근데 얘보다 더 큰 수의 단위가 누구라고? 무량대수야.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수 중에 제일 큰 놈은 어쨌든 무량대수야. 그럼 그 무량대수와 무한대를 비교해보면, 원래 무한대의 정확한 뜻은 뭐라고 얘들아? 한없이 커지는 상태야. 그러니까 내가 저기다 무한대라고 딱 쓰잖아? 그러면 일단 지금도 쟤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커지는 상태인데 지금 의태가 이산명을 하는 이유는, 근데 이 무한대를 우리는 아주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 정도로 인식하고 가자는 거지. 그럼 이 무한대가 얼마나 큰 수냐면, 무량대수와 무한대를 비교해보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냐? 이런 거야. 직관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바닷가로 놀러 갔어. 진우가 여름이 됐어. 그럼 바닷가에 놀러 가면 뭐가 있을까? 뭐 씨발 바닷물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 진우가 원래 수영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있잖아. 막 수영을 졸라 했단 말이야. 근데 수영을 하다 보면 뭐 바닷물도 먹고 할 거 아니야, 그치? 입이 좀 짜. 그래서 진우가 침을 딱 뱉었어. 원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 거 하면 안 돼, 알겠지? 그 침을 딱 뱉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바닷물 전체가 무한대라면 진우가 뱉은 그 침의 양이 바로 뭐야? 무량대수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거지. 그러면 진우가 바닷물에 침 뱉으면 바닷물의 수위가 갑자기 막 올라가나? 그러진 않지. 그럼 그냥 바닷물 자체는 그냥 침에 섞여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무한대는 원래 정확한 뜻은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understand? 이 무한대는 우리가 아주 커다란 숫자로 인식을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에 비해서 무한대는 어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다? 엄청나게 큰 수. 그래서 너는 앞으로 어떤 걸 기억하냐면 이 무한대는 놈의 연산을 좀 따로 기억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거는 수학적인 내용은 아닌데 선생님이 극한을 처음 설명할 때 보통 이런 연산을 쓰면 문제 풀기 어때? 조금 더 수월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란 놈에 어떤 내가 상수를 더했어. 그럼 방금 전에 예를 든 걸 한번 생각해봐. 바닷물에 침을 뱉으면 바닷물이 늘어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바닷물은 여전히 뭐야? 그냥 바닷물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무한대에다 우리가 어떤 특정 상수를 더하면 이 상수가 누구든 간에 중요한 거는 더하거나 빼거나 마찬가지겠지, 그치? 그냥 이 결과를 뭐로 보는 거야? 무한대로 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한없이 커지는 상태에 누군가 더했어. 그래도 여전히 한없이 커지는 상태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대란 기호에 어떤 숫자를 더하는 거는 그냥 무한대로 보는 거야. 그럼 이런 말들은 어떤 의미로 다시 해석이 되냐면 무한대에다가 내가 무한대를 더했어.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한다며 얘들아. 이 결과는 뭐라고 써? 이무한대라고 쓰는 게 맞잖아. 하지만 무한대를 쓸 때는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한 거는 그냥 뭐야? 그냥 무한대인 거야. 앞에 개수가 필요 없어.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이런 흐름으로써 그럼 2 곱하기 무한대도 그냥 무한대로 본다는 거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상수에 잘 들어 무한대를 곱하면 그럼 이것도 뭐가 될까? 한번 말해봐. 이것도 그냥 무한대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어. 수학에서 얘들아 이런 기호를 쓰면 이게 무한대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기호가 무슨 뜻이라고? 한없이 커지는 상태야. 근데 정확한 의미는 여기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양의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 그럼 수학에서 얘들아 양의 무한대라는 게 있다면 당연히 뭐도 있을까? 졸려. 그래 음의 무한대라는 것도 있을 거야. 그럼 음의 무한대는 어떻게 표기를 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기를 해서 우리가 얘를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 그럼 여기는 이 아저씨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면 얘는 뭘까?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겠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은 이런 거잖아. 여기는 이 숫자가 만약에 양수면 얘는 같은 흐름으로 갈 텐데 이게 음수면은 흐름이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요거만큼은 A의 부호에 따라서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도 뭐야? 그냥 무한대 쓰면 되는 건데 A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얘는 뭐가 되지? 얘는 음의 무한대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이야. 뭐가 있냐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인 거야. 그러면 우리 원래대로라면 이것도 어떻게 써? 보통 무한대의 제곱 이렇게 쓰잖아. 근데 무한대는 원래 무한대의 제곱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아.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한없이 커지는 놈에 한없이 커지는 놈을 곱하면 뭐가 된다? 그냥 한없이 커지는 놈인 거지.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우리는 앞으로 무한대라고 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이 극한은 초반에 너네가 어떤 걸 잘 봐야 되냐면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이 말에 대해서 좀 명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무한대란 기호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재밌는 게 여기는 얘를 지금 우리가 양의 무한대라고 했고 봐봐. 위태한 여기는 얘를 지금 음의 무한대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호들은 전부 다 뭐다? 무한대인 거야. 그치? 그리고 원래 이 무한대의 원래 어원이 근데 이런 거 본 적 있지? 언제 봤지?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뭐 수학 실험 시간 뭐 이런 거 때 보지 않았나? 혹시 메비우스 띠라고 들어봤어? 메비우스의 띠? 이게 그 메비우스 띠라는 놈이야.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메비우스 띠라는 건 뭐지? 안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메비우스 띠. 뭐 가끔가다 드라마 제목으로도 있잖아. 얘들 메비우스 띠 뭐 이런 거. 그래서 메비우스 띠라는 게 뭐냐면 이게 팔자 모양으로 생긴 띠인데 이게 시작은 있는데 얘를 계속 따라가면 뭐야? 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없이 커지는 무한대라는 기호를 그 메비우스 띠를 형상화시켜서 그냥 기호를 만들어 버렸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쓸 줄만 하면 되더라. 소리가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한대라고 한다면 수학에도 이런 게 있어야 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다시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얘를 0이라고 써.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수학을 얘기할 때 F형 그러면 얘들아 이거 그냥 숫자 0을 집어넣어라 이거잖아. 근데 극한 파트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걸 원래 우리가 정확한 표현으로는 무한소라고 읽어줘. 다시 뭐라고 읽는다고? 무한소. 근데 이게 지금 무한소라고 읽어주는데 재밌는 게 뭐야? 이 무한소는 실제 숫자 0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우리는 무한소라고 한다고 얘들아. 그래서 이 무한소가 개념적으로는 그냥 이런 건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 무한대와 무한소는 서로가 무슨 관계? 이걸 기억해. 무한대가 한없이 커지는 놈이야. 무한소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무한소는 한없이 작아진다 이러면 안 되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우리는 무한소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무한대와 무한소는 서로가 무슨 관계? 역수관계라고 기억하면 가장 깔끔해. 그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우리가 수학에 분의 1이 있는데 얘들아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는 어떻게 돼? 분모가 작아지면 커지지? 그리고 분모가 커지면 전체는 어떻게 되지? 작아질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져버리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질까? 분수가 생각해봐야 돼. 분수라는 값이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돼 사실은. 근데 내가 여기는 얘를 지금 1로 고정을 시켜버렸으니까 여기는 얘가 아무리 커져봤자 값은 어때? 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작아지지만 예를 들어 뭐야 이쪽 주변으로 이렇게 몰리겠지, 그치? 0이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 분의 1은 누구야? 무한소가 되고, 그럼 우리가 무한소는 다시 이걸 뒤집으면 무한소분의 1은 무한대가 돼. 그래서 이 무한대와 무한소는 서로가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라고처럼 생각하는 게 되게 편해.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주의할 게 뭐냐면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막 부호까지 다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그냥 분모가 커지면은 전체는 작아지는 거니까 0에 수렴한다. 근데 우리가 그럼 거꾸로 0분의 1은 그럼 뭐가 돼? 분모가 하나 작아지는 거니까 이것도 뭐다? 얘는 하나씩 커지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원래는 디테일하게 부호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지만 우린 이 시간에 무한대와 무한소는 서로 뭐다? 역수관계다 정도를 일단 체크해놓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야기하는 함수의 칸은 결론적으로 이거야. 그럼 x가 하나씩 a 하나씩 가까워질 때 자, 특정 값으로 fx를 따지는 건데 모이는 경우와 모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데 모이지 않는 경우는 다시 우리가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재분리가 돼서 첫 번째, 지금은 이런 거야. x가 0으로 가. 그럼 y는 쭉 커지지, 그치? 쭉 커지다가 이거 하나씩 커질 테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말해봐, 편하게. x가 0이 하나씩 가까이 가면 여기는 x분의 1에서 fx는 위로 쭉 올라가잖아, 얘들아. 그럼 얘가 0에 가까워질수록 이놈이 하나씩 커질 테니까 이때 결과 우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까는 모르니까 내가 그냥 계속 커져라고 말하고 끝낸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웠으니까 아 이거는 무한대로 커지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무한대로 커진 애를 우리가 조금 더 극한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한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아 x가 a로 갈 때는 fx는 지금처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얘가 이쪽에서 온다면 얘는 뭐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발산의 케이스는 다시 그 케이스를 몇 개로 쪼갠다고 얘들아? 그래, 세 개로 쪼개서 첫 번째 일단 뭐가 있냐면 양의 무한대로 커지는 요런 놈이 있는 거 하면 두 번째는 음의 무한대로 작아지는 요런 놈이 존재해. 근데 아까 밑에가 무슨 말했어? fx라는 놈이 나왔을 때 얘들아 x가 a 하나씩 가까워져. 그럼 fx가 특정 값으로 모이면 수렴이지. 모이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특정 값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거에는 지금처럼 하나씩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나씩 작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fx라는 함수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 얘들아. 뭐 꼭 다한 함수나 분수 함수나 무리 함수나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함수를 지정할 수가 있어야 되나? 괜찮아? 편의상 0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를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구간별 함수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부를 거라고? 말 그대로 구간별 함수를 다르게 정의한 거야.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야. 그럼 이 함수에 우리가 그래프 그리면 봐봐. 일단 0보다 크거나 할 때는 얘를 쓸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이 값으로 쓰겠다는 거야. 요거는 이제 앞으로 잘 봐야 돼. 그런데 만약에 x가 음수면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얘는 등호가 빠져 있으니까 여기는 구멍을 뚫어줘야 돼. 이건 안 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맞지?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뭐야? 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괜찮아? 근데 현재 x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 0으로 간다 그랬지?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해 줘야 돼?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이 값도 따져봐야 되고 0의 왼쪽으로 올 때 이 값도 따져봐야 되지? 근데 0의 오른쪽으로 가면 fx는 어떻게 돼? 어느 쪽으로 몰려? 0 쪽으로 몰려. 근데 0의 왼쪽으로 오면 얘는 어디로 몰려? 1 쪽으로 몰리지. 그럼 이게 오른쪽은 0으로 가고 왼쪽은 1로 가잖아. 괜찮아? 근데 우리가 이게 그럼 두 개 값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에 몰린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하나의 값에 몰린다고 말할 수 없지. 그럼 이런 케이스도 뭐에 해당하는 거야? 발산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야기하는 그럼 함수의 칸은 자 선생님이 특별하게 언급은 안 했지만 x가 a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나온 y 값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걸 우리는 함수의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자. 이걸 우리가 기호로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이때의 결과치는 특정 값으로 모이는 수렴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발산의 경우로 나눠진다. 근데 발산의 경우는 한없이 커지는 무한대로 발산이 있는가 하면 한없이 작아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이 뭐야 얘들아?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발산에 속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결국 수학에서 우리가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는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고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한 표기는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이 함수의 우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말 그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x가 a의 왼쪽에서 오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러면 얘를 우리는 좌극한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앞으로 이걸 기호는 어떻게 쓸 거냐? 자 봐봐. x가 a의 우극한인 거를 a의 뒤에 플러스 보호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플러스 9를 붙임으로써 얘는 뭐다? 오른쪽에서 오고 있어? 라고 약속을 한 거고. 그럼 당연히 왼쪽에서 오는 애 우리는 기호는 어떻게 쓸까? x가 a의 왼쪽에다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에서는 부호가 이 뒤쪽에 붙잖아 얘들아. 그럼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결국 뭐야? 왼쪽과 오른쪽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잘못된 오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내용까지 봐봐 얘들아. 딱 듣고 나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함수의 칸은 결국 특정 값으로 모이는 경우는 뭐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데 모여야 돼. 그럼 내가 이걸 기호로 쓰면은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으로 갈 때 fx의 결과, 리미트 x가 a의 왼쪽으로 올 때 fx의 결과가 둘 다 알파로 모이는 경우에 얘를 보다 우리는 수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의 이런 좀 특정한 함수들처럼 뭐야? 왼쪽으로 올 때와 오른쪽으로 올 때 그 값이 뭐야? 다른 경우면 이거와 오른쪽 x가 a의 왼쪽으로 올 때 이 값이 같지 않으면 우린 요건 뭐다? 수렴하지 않는 경우 발산의 케이스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야기하는 잘 봐. 함수의 칸은 결국 요걸 따지는 거야. 요거를 계속 주구장창 따지는 걸 우리는 뭐다? 함수의 극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네가 일단 봐. 지금 선생님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떠들었어. 수업 시작하고 노가리 깐 거 좀 몇 분 제외하면 좀 많이 깠어. 20분 깠어. 40분 동안 이렇게 떠든 내용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는 요 내용과 여기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초반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쓰지 않고 뭐 한다? 오로지 그래프로만 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내용대로 가. 너네가 이걸 잘 받아들이는지 내가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딴 건 됐고 여기 보면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써있잖아 얘들아. 맞지? 여기 써있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기본 1번에 자 선생님 표시하는 거 1번, 2번, 3번하고 자 6쪽에 발전 1번에 1번 문제 요 세 개에 대한 수렴 발산 한번 너네가 따져.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수렴한다면 봐봐. 반드시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써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한번 해봐. 기본 1번에 2번, 3번 발전 1번에 1번. 사실 시간은 딱 3분만 줄게 얘들아. 뭐 그거 따지는 게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그리고 못 따지면 괜찮아. 못 따져도 내가 다시 해줄 거니까. 자, 답 나왔어? 틀려도 괜찮아 얘들아. 선생님이 물어볼게 그러면. 그럼 기본 1번에 2번은 수렴의 발산이야. 그리고 그래프 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프 그려야지 보이지. 자 말해봐. 세연아. 기본 1번에 2번은 수렴의 발산이야? 찍어 그냥. 모르겠으면. 발산이야? 1번에 2번은 수렴의 발산이야. 민서야. 발산? 수렴의 발산이야. 니네 되게 웃겨. 왜? 너 한 번 했다며. 그럼 요게 가장 첫 시간에 하는 건데 잘 봐. 아까 의태가 뭐라 그랬어? 수렴 발산의 여부를 따질 때는 무조건 뭐 한다고?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봐. 그럼 얘는 x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근데 x 빼기 1분의 1이라 했잖아. 근데 지금 너희들이 봐봐. 처음부터 잘못한 게 뭐냐면 이 그래프 그린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 아직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만큼은 x 빼기 1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렸어야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x 빼기 1분의 1의 그래프는 x로 1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요거 아닌가? 니네 생각은 어때? 맞지?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이야? 한없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그럼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이렇게 간다는 거지? x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거는 여기는 이 a란 값이 그냥 수직선 중간에 있는 특정 값일 때만 좌우로 따질 수 있어. 그런데 지금처럼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계속 커지기만 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작아지고서 큰 쪽만 보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플러스 무한대일 때나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좌우를 따질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 아 여기 얘가 계속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얘가 계속 작아지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않겠냐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축도 정근선이잖아.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x축도 정근선인데 얘가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 y값은 어떻게 돼? 여기로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y값은 이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0에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2번은 뭐라고 해야 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 빼기 1분의 1은 이렇게 쓰고 우린 이걸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주면 되지 얘들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 빼기 1분의 1은 0이다. 잘못된 표현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 빼기 1분의 1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 그럼 얘는 일단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럼 그 옆에 있는 3번은 그럼 뭐겠어? 너네가 얘기해봐 그러면 3번. 3번. 뭐야?
어? 수렴. 3번은 뭐야? 1-3번이 옆에 있는? 3번은 뭐야 그러면? 다시 얘기할래? 수렴으로 밀어붙일래? 그럼 1-2번, 3번은 뭐야 얘들아? 수렴이야 발산이야? 봐봐.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냐면 왜 아무도 그래프를 안 그려? 그래프를 그려서 해봐야지. 그럼 얘는 지금 x제곱이라고 써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근데 x를 어디로 보내지 지금?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럼 x를 무한대로 보내는 얘기는 이렇게 보내겠다는 뜻이야. 그럼 y는 어떻게 돼? 계속 같이 커지지 않겠어?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정확히 무한대로 제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발산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쓴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봐봐. x의 제곱은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마지막 하나. 그럼 여기는 발전 1-1번은 그럼 어떻게 될까? 발전 1-1번은 요건 더 어렵겠지. 그치? 그럼 발전 1-1번이 어려운 이유는 뭐야? 자, 요거 지워도 돼? 다 써놨어? 요건 책에도 없어서 이거 써놓는 게 좋은데. 네. 아니면은 그냥 사진을 하나 찍어. 이 칠판에 찍어서 가져가서 집에 가서 적어. 그래서 필기하느라고 설명 놓치지 말고 얘들아, 선생님 이렇게 한 판 쓰고 나면 찍는 시간 줄 테니까 찍어가 집에. 그리고 이걸 옮기면서 다시 한번 뭐야 복습해. 자 봐. 그러면 왜 발전 1번은 더 어렵냐면 이거는 완전히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봐. 의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감이 잘 안 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얘는 뭐야? 함수도 골 때리거든. 근데 이 함수가 그닥 골 때리지 않은 게 뭐냐면 봐봐. 처음 배운다고 해서 내가 뭐 긴장할 필요 없잖아 얘들아. 알고 있는 대로 가. 근데 얘는 이거야. 리미트 들어봐. x는 0으로 가 이번엔. 그럼 얘는 절대값 x분의 이렇게 써있잖아. 괜찮아? 그럼 이게 조금 웃긴 게 뭐냐면 그럼 얘는 fx가 누구지 얘들아? 이게 fx 아니니?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는 극한을 따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 그럼 보통 절대값이 있는 놈은 어떻게 한다? 절대값을 벗기는 게 좋아. 그래서 이거지. 그럼 fx라는 놈이 절대값 x분의 이렇게 써있어. 괜찮아 얘들아? 그럼 우리가 절대값이 없이 이걸 보는 게 좋다라고 방금 전에 여기서 얘기해줬잖아. 그럼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x는 뭐 될 수 없고 0이 될 수 없지. 분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럼 x가 뭐야? 양수이면 이게 그냥 나오잖아. 그럼 x분의 x제곱이니까 뭐야? x 집어줘서 x가 되는 거야. 근데 x가 음수면은 이건 어떻게 되지 얘들아?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x분의 x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어떤 그래프야?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y는 x니까 얘는 이거겠네? 그럼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x가 이거겠지? 근데 0은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으면 그건 어떻게 표현해줘야 되지? 0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0에 해당하는 대응값에 구멍을 뚫어줘야지 이렇게. 근데 아까 이렇게 했잖아. x가 a로 간다는 것은 봐봐. 정말로 x가 a가 되는 건 아니야.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그래프에 그런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이 함수 값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x가 a 0이 될 때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0으로 간다는 것은 0이 된 건 아니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극한을 따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0의 오른쪽 왼쪽을 같이 봐야 돼. 그럼 얘가 0의 오른쪽에서 0쪽으로 가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 쭉 이렇게 오면서 얘도 0쪽으로 가겠지. 그럼 얘가 0의 왼쪽으로 이렇게 올 때도 얘는 어떻게 돼? 0쪽으로 가겠지. 그럼 이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어느 쪽에 모여? 0쪽에 모이니까 아 여기는 이 아저씨는 0에 수렴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봐봐. 이렇게 몇 개의 문제를 내가 풀다 보니까 지금 원래 우리가 의태가 방금 전에 뭐라 했어? 극한을 말할 때는 정확한 의미로는 그래프를 본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극한 문제는 누구와 연결이 돼? 그래프에 대한 문제와 연결이 되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은 몇 개의 단편적인 극한을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은 번잡하고 귀찮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무슨 뜻? 그냥 정말로 하나씩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극한을 볼 때 그래프가 정석적이긴 한데 보통 이제 이걸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보통 그래프를 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버려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 있는 수식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버린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 1분의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내가 써준 뭐야? 무한대 연산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는 뭐겠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을 뺐어. 그래도 뭐야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지.
그럼 얘가 얘기한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무한대분의 1은 뭐라 그랬지? 분모만 졸라 커지니까 전체 값은 0으로 가까워진다 그랬지? 근데 0 앞에서는 부호는 의미가 없지. 그럼 여기는 얘는 이렇게 해서 답을 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요걸 쓸 거기 때문에 너네가 무한대 연산을 반드시 알고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얘가 한없이 작아지니까 이 전체 값은 0으로 수렴하겠네. 이런 직관이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x가 무한대로 할 때 x제곱이라고 써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프를 안 그릴 거면. 여기다 무한대 넣어버려. 그럼 여기다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 제곱이 되지. 근데 아까 밑에가 무한대 제곱은 뭐라고? 그냥 무한대니까 얘도 무한대로 발산 이러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그러면 여기는 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지 뭐. 어쨌든 간에 이걸 보고 얘를 찾아줘야 되는 거고. 그럼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0은 될 수 없지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이 안에 0 넣으면 얼마 돼? 0 되지. 그럼 이 안에도 0 넣으면 얼마 돼? 0 되지. 그래서 이 두 개 값이 같지 않으면 발산이지만 얘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얘도 0의 수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극한은 다시 조금 더 극한을 내가 원활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x가 a로 간다면 그 a를 어디다 함수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무한대라는 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무한대 연산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서 같이 활용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원래 우리가 극한은 누구를 이용해서 보이는 게 가장 정석적이지만 이제 말 좀 하자. 그럼 극한은 누구를 이용해서 보이는 게 가장 정석적이지만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이는 게 사실 제일 정석적인데 우리는 앞으로 극한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잘 봐. f의 x 6을 따지라고 하면 우리는 이 x가 들어갈 때를 그냥 뭐 한다고? a를 집어낼 거야. 그럼 a를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치를 갖고서 우리는 수렴발산 여부를 따지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 fx가 만약에 뭐면 다양함수면 얘들아. 그때는 그 어떤 의심도 할 필요 없이 a를 집어넣은 값이 극한값이고 그럼 이 안에 다양함수가 들어가면 얘는 뭐다? 100% 수렴한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이 1단락이야.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얼만큼 잘 이해하고 내가 잘 내 거를 만드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극한에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지금 요 내용까지 기반으로 잡고서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얘들아 어떤 문제를 좀 볼 거냐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일단 그러면은 기본 1번에 1번하고 표시해봐. 그 다음 발전 1번에 2번 그리고 발전 3번을 지금 바로 풀어볼까? 지금 의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했으면 이 세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려 얘들아. 딱 시간은 3분만 줄게 내가. 틀려도 되니까 그냥 막 질러 봐야 나중에 오른다고 쓰지. 다 풀었어? 자 그럼 대화를 나눠보자. 자 그럼 기본 1번에 1번은 수렴의 발산이야. 민서야 뭐야? 발산? 기본 1번에 1번 발산? 자 그러면 발전 1번에 2번은 뭐야? 1로 수렴? 나머지 친구들 생각은 어때? 뭐야? 발산? 민서는 뭐라고 했어? 발산? 왜 발산이지? 어? 그래프 그랬더니 왜 발산이었어? 발산의 이유는 세 가지잖아. 1번, 2번, 3번 중에 2번? 몇 번? 2번? 그럼 왜 2번이지?
왼쪽 오른쪽의 값이 어떻게 나왔어? 풀마일. 자 그러면은 여기는 발전 3번의 답은 뭐야? 뭐 나왔어? 말해봐. 빨리 풀어 그러면. 발전 3번에 답은 뭐 나왔어? 민서야. 빨리 풀어봐. 풀면서 들어 얘들아.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좀 더 심플하게 설명을 해주면 지금 내가 풀라고 한 문제 중에 발전 3번이 제일 쉬워. 푸는 방법만 안다면. 그런데 이 이유를 알고서 발전 3번의 답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래서 약간 초반에 좀 헷갈리더라도 선생님 오늘 설명해 준 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발전 3번의 답이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마이너스 4? 민서는? 그게 나왔어? 그 발전 3번 제일 쉽지. 답만 낸다면. 근데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 왜냐면 이걸 내가 다 제끼고 이거 딱 알려주고 야 x가 a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는 그냥 집어넣어서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굳이 내가 막 그래프를 그리고 직접을 떨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극한 그러니까 수투는 있잖아 얘들아. 수투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디테일이야.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답을 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그 설명의 내용을 듣고서 주요 포인트만 기억하면 돼. 그럼 이제 한번 맞춰볼게. 일단 지금 의태가 풀라고 한 포인트는 이거야. 그럼 x에다 a를 집어넣어라 이거였잖아. 근데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 연산을 이용해서 답을 내라 이거였단 말이야. 그럼 니네 생각해봐.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x의 제곱분의 이거야. 그치? 그러면 x에다 우리 어떻게 써? 여기다 무한대를 넣겠지. 그럼 얘는 무한대의 제곱이 될 거 아니냐? 어차피 얘는 무슨 수야? 3수니까 x의 영향을 안 받을 거고. 근데 아까 의태가 무한대의 제곱은 뭐였어? 무한대였지. 그럼 얘가 뭐가 돼? 무한대분의 1이야. 근데 아까 무한대분의 1은 뭐라 그랬지? 0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해.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마이너스 2로 수렴하겠지. 마이너스 2에 0을 더한 거니까. understand?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번은 수렴의 발산이야. 기본 1-1번은 수렴인 거지. 어디를 수렴해? 마이너스 2로 수렴인 거지. 이게 답인 거야. 괜찮아? 괜찮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어? 이거? 1-1번 1번 다시 같지만 이건 뭐 내가 잘못 써도 상관없잖아. 이거의 답이 마이너스인 거 알겠냐고. 알겠어? 그리고 아마 그 칸은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질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몇 번은? 발전 1번은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문제는 x-1의 절대값 씌워놨고 헐 얘 x로 묶으면은 이렇게 나오네.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런 거 나오면 내가 어떻게 알았어? 함수를 먼저 찾으라고. 근데 이게 지금 절대값이니까 fx가 따로 써. 절대값 x-1분의 이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얘들아 일단 fx에서는 누가 들어갈 수 없어 x에. 이게 원형이니까 1은 들어갈 수가 없을 거고. 그럼 x가 1보다 크면 이게 x 빼기 1로 나오지. 그럼 x 빼기 1분의 x 빼기 1이니까 지워지네? 그럼 얘는 뭐야? x. 그 다음에 x가 1보다 뭐하면? 작으면. 그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그럼 또 x 빼기 1이 지우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x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함수는 x가 1로 가는데 그치? 1보다 큰 쪽에서는 이것 따라가고 1보다 작은 쪽에서 이것 따라가. 그럼 니네 입장에서는 어떨까? 지금은 좀 약간 처음 배웠으니까 이런 경우에 낯설 수가 있어.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명확히 답이 나오지. 왜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지금 경계 라인이 얘들아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얘는 경계 라인이 1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봐야지. 근데 1보다 클 때는 y는 x니까 y는 x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1보다 큰 쪽만 쓸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understand? 왜냐면 등호가 빠지면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왔다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는 요만큼만 쓰겠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언급한 이 fx라는 함수는 막 절대값 들어가면 엄청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 그래프의 모양은 이건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x가 1로 가면은 얘는 어디로 가? 1로 가겠지? x가 마이너스 1의 왼쪽으로 오면은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겠지? 그럼 오른쪽 왼쪽의 값이 어때? 다르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뭐야? 수렴이 아닌 거지. 발산인 거지? 발산의 이유는 좌우칸이 달라. 그러면 이거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그럼 어쨌든 이걸 그럼 좀 더 편하게 풀 수는 없으니까 있지. 왜냐면 이걸 좀 더 편하게 풀면 생각해봐. x가 1의 a의 오른쪽으로 간다. 여기 와봐. 그럼 이걸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1의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는 거야. 그리고 우극한이라는 거는 전부 다 x값이 a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x가 a보다 전부 다 어떨까? 이 안에 있는 x값은 크겠지. 그리고 이 왼쪽이라는 것도 좌극한 왼쪽이잖아. 근데 이게 왼쪽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x값들은 다 a 왼쪽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 좌극한에 있는 모든 x는 a보다 어때? 작을 거야. 그래서 이때가 아까 이랬잖아. 만약에 우리가 요 a로 갈 때 이게 fx가 다함함수면 그럼 여기다 a를 집어넣는 게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때가 a의 오른쪽도 결국 a로 가는 거고 a의 왼쪽도 결국 a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여기서 함수를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거의 좌우로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 1보다 크니까 1의 오른쪽이지? 그럼 얘는 1로 갈 거 아니야. 이해돼? 1보다 작으니까 1의 왼쪽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로 갈 거 아니야. 그럼 1의 오른쪽과 왼쪽의 둘이 다른 값을 가지니 얘는 뭐다? 발산이다. 이렇게 판정 내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그래프로 갈 필요까지는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몇 번은? 3번은 지금의 이 설명을 들었으면 3번은 바로 답 나오죠. 왜냐? 3번은 뭐래? fx라는 함수를 구간별로 찢었잖아.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괜찮니 얘들아?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얘는 2x 플러스 a야.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도록에다 밑줄 거. 그러면 이 값이 존재하도록에다 밑줄 거. 값이 존재하도록. 거기다 뭐라고 적어놔? 이게 무슨 말이야? 수렴이라는 얘기지. 그럼 거기다 수렴이라고 써놓으면 돼. 그럼 끝났잖아. 야, 그럼 x가 1로 갈 때 얘가 수렴할 수 있는 a를 골라라 이거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는 x가 1로 간다면 사실 특별한 방법이 없으면 1의 왼쪽으로 쪽을 가야 돼. 더군다나 이 함수는 지금 1보다 작을 때 그때로 나눠져 있으니까 얘는 1의 오른쪽이면 1보다 뭐야? 큰 놈인 거야. 그럼 1보다 큰 놈이면 이 함수를 따라가겠죠? 근데 이것도 일종의 무슨 함수야? 다항 함수니까 1의 우극한도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는 거지. 그럼 얘는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값으로 수렴하겠네. 언더스탠? 그럼 여기는 얘들 1보다 작지만 이것도 다항 함수지. 그럼 1보다 작은 애들도 결국엔 뭐야? 1로 가는 거지.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얘는 얼마야? 3에 마이너스 6에 1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수렴하려면 이 두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A는 얼마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의태가 얘기한 걸 잘 이해를 했다면 앞으로 이런 류의 문제는 그냥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 얘들아? 그럼 이 fx를 보고 이 문제를 풀 때 1을 집어넣어서 갖다고 해서 A 값을 다 구해. 근데 일부 애들은 왜 1을 집어넣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1을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1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1을 집어넣는지를 알아야 이 뒤쪽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스무스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지. 왜 1을 집어넣는 거라고? 1보다 작을 땐 얘를 따라가고 1보다 클 땐 얘를 따라가. 근데 1보다 작다는 것은 좌극한이고 1보다 크다는 건 우극한이야. 그래서 얘가 1에서 수렴을 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어차피 다항 함수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1을 집어넣는 게 극한값이구나. 그 둘이 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얘기하는 극한의 1단락은 여기까지야. 그래서 너네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는 그냥 지금의 이 말과 아까 선생님이 써줬던 무한대 연산과 이것만 기억해놓으면 끝인 거야. 그리고 얘를 뭐 할 수 있으면 돼? 이런 문제에 적용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얘들아 28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40분부터 우리 다시 또 내용을 좀 설명을 할게. 알겠지? 그래서 일단 10분 쉬었다가 할게. 10분 쉬었다가 봐.